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장 보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좀 놓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나란히 상승 마감했거든요. 지난 몇 주간 그 지옥 같은 하락을 생각하면 이 동반 상승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딱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반등, 반가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오늘 밤 우리가 잠든 사이에 앞으로 몇 달간 삼성전자의 방향을 좌우할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거든요. 바로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 첫 타자가 오늘 밤 나와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입니다. 그게 삼성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텐데 아니에요. 이건 삼성전자 주주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이 영상에서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오늘 밤을 맞으면 내일 아침 시장이 왜 움직이는지도 모른 채 또 휩쓸리게 됩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주주분들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폭락했고 서킷 브레이커가 몇 번씩 터졌습니다. 계좌는 파랗게 멍들었고요.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그 고민만 반복하셨을 겁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이 그 막연한 불안을 분명한 준비로 바꿔드릴 겁니다. 어제 반등의 의미를 알려면 왜 빠졌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 폭락은 회사가 나빠져서가 절대 아니었어요. 크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친 결과였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지금 이 반등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시장 밑바닥에 깔린 공포는 이거예요. 지금 이 AI 열풍이 혹시 거품 아니냐? 빅테크들이 AI에 돈을 계속 쏟아부을까? 만약 투자를 줄이면 삼성이 만드는 메모리는 누가 사지? 이 의심입니다. 이게 안 풀리니까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못 오른 거예요. 삼성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삼성 고객들의 미래를 의심한 겁니다. 두 번째는 중동이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미군과 이란의 충돌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튀고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졌어요. 지구 반대편 뉴스 하나에 우리 코스피가 수백 포인트씩 출렁였습니다. 전쟁 공포가 커지면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부터 파는데 그동안 가장 많이 오른 반도체가 제일 먼저 얻어맞은 거죠. 세 번째가 하락을 증폭시킨 주범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예요. 삼성전자가 1% 빠지면 2% 빠지는 2배로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이게 문제가 주가가 내리면 구조상 기계적으로 더 팔아야 해요. 그러니 하락장에서 자동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짐으로해서 낙폭을 키운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 거죠. 실제로 이 상품들은 반토막이 났고 결국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세 가지 다 회사 자체 문제가 아니죠. AI 거품 논란은 심리, 중동은 대외 변수, 레버리지는 시장 구조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못 팔아서 실적이 꺾여서 빠진 게 아니에요.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가 나빠져서 빠진 하락과 외부 충격에 휩쓸린 하락은 그 이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후자는 충격이 진정되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반등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하루 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팔기만 하던 외국인이 매수 쪽으로 방향을 트는 조짐이 나오고 있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다가 이 가격이면 너무 싸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하루 반등으로 전부 끝났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분위기가 바뀌는 첫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하락장 내내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모았습니다. 보통 시장이 무너지면 개인이 제일 먼저 겁먹고 던지는데 이번엔 정반대였어요.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이 꾸준히 받아냈습니다.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를 헐값에 살 기회로 본 거예요. 어제 반등이 그 판단이 옳았을 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왜 오늘 밤 알파벳 실적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공포, AI 거품 논란 기억하시죠? 그 의심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밤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삼성이 만드는 메모리를 결국 누가 사가느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코트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내년에도 AI의 돈을 계속, 아니 더 쓰겠다고 밝히면 거품 논란은 단번에 힘을 잃습니다. 메모리 수요가 계속된다는 게 확인되는 거니까요. 반대로 투자를 좀 줄이겠다고 하면 고점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이 빅테크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이 분수령인 겁니다. 일정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밤 알파벳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이 줄줄이 나옵니다. 인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까지 순서대로 예정돼 있어요. 특히 봐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업 실적이 튼튼한지, 다른 하나는 이 회사들이 내놓는 설비 투자 계획, 그러니까 AI에 얼마나 돈을 쓰겠다고 하는지입니다. 이 설비 투자 가이던스가 핵심이에요. 주주분들 위해 짚고 갈게요. 빅테크가 AI에 쓰는 돈, 그게 결국 삼성 메모리 매출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는 빅테크 본업이 돈을 잘 벌어야 유지됩니다. 그래서 본업 실적이 흔들리면 AI 투자를 줄일 수도 있겠다는 불안이 커지고 본업이 탄탄하면 계속 투자하겠구나 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실적 숫자만 볼 게 아니라 투자 계획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자, 주가는 그렇게 공포에 휩쓸렸지만 회사의 실체는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2분기에 영업이익 89조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배 가까이 뛴 숫자예요. 반도체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삼성은 AI 메모리 초호황을 정통으로 맡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사상 최고인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메모리의 핵심인 HBM, 그 중에서도 차세대 제품의 매출이 하반기로 갈수록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분기가 지날수록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실적의 힘은 앞으로 더 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주가만 보고 조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 버는 회사가 지금 얼마에 팔리고 있을까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삼성전자의 PER, 그러니까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6배 안팎입니다. 그런데 같은 메모리를 만드는 미국 마이크론은 11배에서 13배예요. 같은 사업을 하는데 삼성이 절반 값에 팔리고 있는 겁니다. 사상 최고로 버는 회사가 경쟁사의 절반 가격에 거래되는 거예요. 이 격차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할인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적은 사상 최고, 수출도 역대 최고인데 주가만 헐값이다. 이 간극이 정상일까요? 시장은 언제나 이런 간극을 결국 메웁니다. 다만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방아쇠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주 빅테크 실적인 겁니다. 여기에 물린 주주분들이 반가워하실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삼성전자가 향후 3년간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라는 초대형 큰손이 자기 주식을 조 단위로 사들이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이유는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산다는 건 지금 주가가 싸다고 스스로 인정한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성과급 재원 목적이 크고 아직 추진 단계라 확정 발표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좋은 말만 하면 무책임한 겁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짚겠습니다. 어제 반등했다고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를 누르는 불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오늘 밤부터 빅테크 실적이 나오지만 만약 이들이 실망스러운 숫자나 소극적인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요. 지금 겨우 살아난 반등이 한 번에 꺾일 수 있습니다. AI 거품 논란은 아직 해소된 게 아니라 이번 주에 판가름 나는 겁니다. 답이 나오기 전까진 안심하면 안 돼요. 중동 문제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긴장이 고조되면 유가가 튀고 그러면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 뉴스 하나에 방향이 바뀌는 게 지금 시장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특유의 실적 기복, 이른바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지금이 정점이고 앞으로는 내려갈 일만 남은 것 아니냐는 걱정이에요. 반도체는 원래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왔거든요. 이 논쟁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진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오른다는 낙관도 금물입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주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감정으로 던지지 마세요. 지금 하락의 상당 부분은 회사가 아니라 대외 변수와 공포 때문입니다. 회사의 방향은 오히려 위를 향하고 있어요. 공포의 정점에서 던지는 게 늘 가장 뼈아픈 실수입니다. 반대로 어제 좀 올랐다고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둘째, 이번 주 빅테크 실적을 무엇보다 집중해서 보세요. 오늘 밤 알파벳부터입니다. 여기서 AI 투자가 계속된다는 게 확인되면 눌려있던 반도체가 방향을 트는 강력한 계기가 될 거예요. 반대로 실망스러우면 경계 신호로 봐야 합니다.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 분수령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셋째, 내 그릇에 맞게 대응하세요. 빚내서 물타기 하는 것 저는 말리겠습니다. 회사의 방향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방향이 확인될 때까지 버티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여윳돈으로 길게 볼 수 있는 분과 당장 필요한 돈이 묶인 분은 대응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변동성 큰 장에선 한 번에 결정하기보다 나눠서 대응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매수도 매도도 권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만이에요. 첫째, 어제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동반 상승은 반가운 신호입니다. 외국인 매수 전환 조짐, 개인의 꾸준한 순매수, 그리고 극에 달했던 공포가 누그러지는 흐름이 겹쳤어요. 다만 하루로 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회사의 실체는 주가와 따로 놉니다. 실적은 사상 최고, 수출도 역대 최고인데 주가는 경쟁사 절반값이에요. 이 간극은 비정상이고 시장은 결국 이 간극을 메웁니다. 여기에 자사주라는 방패까지 준비되고 있고요. 겉으로 보이는 주가가 아니라 이 실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셋째, 그럼에도 진짜 답은 오늘 밤부터 이번 주에 나옵니다. AI 거품 논란도, 중동도, 피크아웃도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오른다는 맹신도 이제 끝났다는 공포도 둘 다 버리세요. 빅테크 실적이라는 분명한 기준점을 놓고 차분히 확인하며 대응하는 겁니다. 주가는 공포에 무너졌지만 회사의 실체는 그대로입니다. 그 뒤를 보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요. 오늘 밤 알파벳 실적, 저도 바로 분석해서 내일 정리해 오겠습니다. 지난 몇 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실장이었습니다.